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이죠. 2차 합격생 발표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재미 좀 보셨냐고, 2차 문제 재미 보셨냐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지금 등기법 하신 분들은 최신 선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번에. 예. 최신 선례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어느 해보다도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신 선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최신 선례를 굉장히 가볍게 보신 분들은 아마 타격이 굉장히 심하셨을 거예요. 지문이 최신 선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른 해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등기법을 1차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법은요, 2차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할 때 등기법을 대충 해갖고 오시게 되면 2차는 정말 새롭게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철골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지금 어차피 이제 동차반들은 이제 저랑 이제 뭐 저녁으로 하시기도 하고 오전으로도 하시긴 해서 논술하고 지금 등기 신청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먼 거리가 있는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작년에 해봤는데 논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신청서 가게 되면 그때쯤 가게 되면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 가게 되면 제가 신청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논술 논점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논술했을 때 논술 듣고 신청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 신청서 강의 갔을 때는 신청서만 하는 게 아니라 논술 논점들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7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한 번 더 등기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저랑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부동산 등기법하고 규칙을 정말 1차 때 많이 봤거든요. 1차 할 때도 도움이 되셨겠지만 2차를 하시게 되면 왜 김미영 강사가 1차 할 때 그렇게 정신없이 법과 규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 조문을 연결하면서 강의하는 데가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2차를 위해서 제가 부동산 등기법하고 규칙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1차만 하게 되면 교재만 보면 돼요, 사실. 교재 보고 끝나면 되는데 저희가 1차를 하는 이유는 2차를 가기 위한 거고 2차를 하는 이유는 법무사 자격증을 저희가 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과 규칙을 어느 정도로 유기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강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동차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차반에도 저번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동차반에는 오리지널 동차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차생들도 있어요. 흔히 말해서 복학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2차 떨어지고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차반에 가게 되면 오리지널 동차생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능력치가 조금씩 달라요. 처음으로 오리지널 동차생들은 논술하고 신청서 자체를 건들 수가 없어요. 쓰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객관식에다가 이게 주관식이 되지 않거든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동차반에서부터 보면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답안지를 아주 깔끔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이 처음이라고 해도 저희는 안 속아요. 아마추어나 속지. 이게 딱 보면 답안지 보고 스킬 보면 외운 것인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 건지. 1차생에도 저희가 그 능력치가 조금씩 다르듯이 2차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약간 맹하게 생겼는데 정말 잘 쓰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맹하게 생겼는데 그해 2차로 붙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할 텐데 지금 주말에 제가 원래 그 토요일 날 정병화 법무사님이 2차생들 기득권부터 해서 관리반이 따로 있어요. 민사법하고 형사법 쪽으로 가는데 이제 등기법만 제가 일요일 날 해서 2시간을 시험 보는 겁니다. 2시간을 시험을 보는데 이게 동차생들한테 생동차한테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뭐 부원장님이 저한테 눈빛을 날카롭게 보내신다 하더라도 저는 비추해요. 아무것도 외우지 않았는데 와서 듣는다. 2시간 내내 시험을 보는데 거기 와서 뭘 쓸 거예요? 그쵸? 오늘 딱 깨놓고 얘기하죠. 팩트만 얘기해야 돼요. 팩트만. 긁어서 어떻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생동은 긁어서 쓴다는 건 써진다는 건 생동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등기 신청서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등기를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생동은 주말 관리반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예, 욕심이 나더라도 욕심은 나지만 아니 기본 강의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써지겠습니까? 그래서 생동차는 제가 오지 말라고 막을 거예요. 예, 받아주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생동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득권반이 다 무너져요. 예, 서로가 우리가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속도가 어떤 사람은 느리고요. 어떤 사람은 빠르잖아요. 지나치게 느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진로를 방해하는 거지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열심히 쌩쌩 달리고 있는데 혼자서 30, 40 밟고 있으면 이거 속 터져갖고요. 저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생동차가 관리반에 오게 되면 자괴감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주말에 오는 관리반을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정병화 모르겠어요. 부원장님이 저 욕할지 몰라도 팩트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시게 되면 기분은 좋아요. 내가 이거 맨날 국도 타다가 고속도로 한번 탔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더라도 자기 능력치에 맞춰서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삼순환을 갈 거냐 동차반을 갈 거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각자의 능력치가 달라요. 삼순환은 고속도로 KTX예요. KTX. 매일매일 시험을 볼 거예요.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는 삼순환을 지금 등기법하고 논술하고 신청서 100점짜리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100점짜리를 18번, 16번을 시험을 보는데 16번을 100점으로 해고 2시간을 시험을 볼 거예요. 2시간. 객관식 2시간도 힘든데 주관식 2시간은 더 지옥 같아요. 아는 문제가 나오면 신이 나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때 삼순환은 일단 100점을 기본으로 해서 100점을 16번을 매일매일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문제를 내는 저도 토가 나오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토가 나와요. 정말. 작년에 제가 100점짜리 14번을 내가지고 본시험장 가서 그게 많이 숙달되신 분들이 굉장히 점수를 잘 받으셨거든요. 저희가 모의고사 1차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 시간 배분이에요. 여기서 맨날 50점, 100점 해갖고 민법만 보게 되면 시간 배분이 안 나오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교시 뭐부터 풀어야 되는지, 오후에는 뭐부터 풀어봐야 되는지. 그게 다 모의고사로 인해서 저희가 연습을 한 것이잖아요. 그쵸? 2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차를 등기법 논술하고 신청서가 따로따로 70점, 30점인데 걔네를 묶은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논술이든 신청이든 어느 문제부터 써야 되는지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이튿날 가시면은 오전에 민수법하고 소장 2개가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풀 거냐가 문제잖아요. 민수법은 들어도요, 첫 기득권의 첫 생동차에서는 쉽지 않아요. 답안지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기득권만큼 답안지 양이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장을 쓸 거냐, 민수법을 이론적인 걸 쓸 거냐,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작전이 바로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래서 관리반이 있는 거예요. 관리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같은 시간대에 보잖아요. 형법을 먼저 쓸 거냐, 형사소송법을 먼저 쓸 거냐. 난이도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제가 1차 강의할 때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2차는 더 심해요. 2차는. 불이타를 막 고민하시는, 1차는 불이타 고민 안 하잖아요. 한두 문제 제끼고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차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이타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불이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떨어지십니다. 기본적으로 노멀한 거. 우리 1차로 치면 기출을 중심으로 그걸 큰 뼈대로 넣고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지 기출은 안 보고 옆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차 관리반을 만든 거거든요. 기출을 가지고 기출을 연습해서 격가지로 빠져나가는 건 그 다음에 챙기는 거예요. 기출을 챙기지 않으면 1차도 마찬가지면 2차는 더 심해요. 기출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반을 운영할 건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1차, 2차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2차는 제가 지금 들어오시는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강사이셨던 분이 2차 강사이신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만나 뵙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원래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차 때는 저랑 하셨던 분들은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데 1차 할 때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저한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불편하다는 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자꾸 피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만반의 준비가 됐으면 누구든지 나한테 덤벼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 선생님을 피하고 그 선생님이 어렵고 강의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심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일단 엎어진 거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하실 거고요. 또 하나 더 1차 할 때도 느낀 거는 있는데 이게 지금 동차반 때요. 열심히 안 해놓으시면 안 돼요. 동차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시험이 지금 동차까지 끝나면 딱 학원에서 한 2달 정도 되죠. 예, 여러 동차반 끝나고 나면 2주가 남아요. 2주가 남는데 동차반을 지금 한 80 며칠 남았으니까 동차반만 2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달. 이 2달 동안에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차피 뭐 민법이나 등기법이나 그 말을 좀 알아먹지 나머지는 여러분들 처음이시잖아요. 처음 부분인 게 되게 많죠. 그러면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차반 때 열심히 안 해놓으면 예비순환 가서 하지 하시는데 예비순환도 그래도 또 안 해요. 동차반에서 충분히 많이 돌리시기 바라고 많이 돌린다는 의미는 책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충분히 진도 빼기도 바쁘기 때문에 꼼꼼히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꼼꼼히 하기는 어려워요.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했는데 저희가 지금 날받아 놨죠. 1차는 지금 강의가 들어가게 되면 민법만 한 달 이상이에요. 꼼꼼히 합니다. 왜냐? 디데이가 1년 뒤니까. 2차는 디데이가 1년 뒤가 아니에요. 1차 기본 강의처럼 입문자 강의처럼 한 달 하게 되면 민법하고 민소법 하다가 시험장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동차생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 너무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건성으로 하더라도 전체 7과목을 한꺼번에 돌려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과 한 번도 돌리지 않고 딱 2과목만 한 번씩 돌리고 들어간다. 이거는 게임 자체가 틀려요. 2달 동안 충분히 7과목을 잘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데는 그래도 이거라도 외우고 갑시다 하는 의미에서 안을 원하시니까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저희가 동차반에서 볼 건데 3순환처럼 매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동차생이 어느 날 갑자기 객관식 하다가 주관식 케이스 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케이스를 풀려면 답안지 작성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답안지 작성법은 우리가 1차 할 때 그 오지선다형을 어떻게 풀 거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답안지 작성법을 만일에 학원에서 특강을 하게 되면 저희 학원에서 꼭 들으시기 바라고 제가 1차 할 때도 말씀드렸죠.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출제자 눈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거나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와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답안지 열심히 잘 썼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거기다 소설을 쓰고 편지를 쓰고 계세요. 편지를. 편지를 쓰고 계세요. 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 1차를 봤다면 2차는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생각해보면 답안지가 그 다음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주로 답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장 쓰는 것도 제 위주로 쓰는 거 아니죠. 의뢰인한테 들은 걸 아주 쉽게 제3자가 판사가 마치 지금 그 관계인인 것처럼 저희가 그 이야기를 소장에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1차생들, 2차생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저희를 평가하시고 본인들 입장에서 문제를 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출제자라면, 내가 채점자라면 요 내 답안지를 점수를 과연 줄 수 있을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래 매도인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의뢰인이 오면 채권자 같죠? 아니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의뢰인이 오는 게 아니라 채권자이면서도 채무자인 척하면서 상담을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쳤을 때 내가 채무자가 어떻게 반격을 할까? 그걸 미리 배워서
채권자가 방어벽을 탁 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답안지 작성하게 되면 점수 안 나와요. 내가 채점자라면 이 문장이 육하 원칙에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지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특강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관리반은 아무튼 생동은 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컷할 거예요. 제가. 예. 뭐 아무것도 안 됐는데 민법책 한 번도 안 보려는데 객관식 문제집 모의고사 보러 오겠다는 거랑 제가 무슨 업보를 타고 나가지고 생동을 그거를 다 봐줍니까? 다 고쳐야 되는데. 생동은 안 받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미 2차 강의를 들으시고 2차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제가 받아줄 수 있으나 생동을 받지 않고 생동은 저희가 기본 강의했을 때 강의할 때 모의고사로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요. 없으면 내려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만일에 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